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변화와 맞물리며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앵무새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은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 그리하여 도래한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나보다 반려동물을 우선시하는 요즘. 반려동물 시장을 발칵 뒤집어 개척한 부자농부가 있다는데, 그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부자농부의 농장을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 진천의 조용한 시골 마을. 제작진이 도착하니 견공과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남자. 저 사람이 오늘의 부자농부인가? 앉아. 이리 앉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그 반려동물로 네네. 이렇게 고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혹시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뭐 고수익을 얼마나 내시길래? 저희 한 연매출 한 20억 정도 돼요. 자그마치 연매출 20억이라는 고수익을 내는데 이 견공과 연관이 있는 걸까? 앉아. 앉아. 혹시 강아지 뭐 훈련소 이런 데예요? 이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아닌가 봐요? 예, 다른 동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자농부가 수익을 내는 다른 반려동물들은 대체 무엇일까?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여기 있는 동물들이에요. 널찍한 하우스 안에서 특별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는 반려동물들. 녀석들이 있는 곳을 들여다보니 하얗고 복슬복슬한 새 같기도 하고 강인한 인상을 남기는 줄무늬의 닭도 있고 흔히 볼 수 없는 선명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늬의 닭도 있는데 이게 일반 닭이 아니고요. 관상용 닭이라서 이제 해외 품종들이라 아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흔히 보는 재래닭이나 이런 토종닭이랑은 확연하게 틀리실 거예요. 일반 닭이 아닌 관상용 닭으로 부자농부가 된 석지훈 씨. 닭이라면 우리가 흔히 봐온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부자농부의 농장엔 풍성한 머리털을 자랑하는 닭들도 한두 종류가 아니고 둥글하면서도 얼룩무늬의 자태를 뽐내는 닭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식용으로 닭을 많이 키우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로 많이 곽광받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세계화에 발맞추어 길을 개척하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반려동물로 고양이, 개도 많이 키우지만 닭을 키우는 사람도 많다고. 부자농부는 몇 종류의 닭을 키우고 있을까? 저희 농장에는 약 100여 품종 정도 됩니다. 실키라는 품종을 비롯해 코친, 반탐, 폴리시, 자보, 코샤모, 술탄 등등 세계 각국의 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아메리칸 실키라는 품종인데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뭐 강아지처럼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품종들도 다 닭이에요. 닭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혐오감 없이 가장 이렇게 친밀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 이 품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폴리시라는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 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닭이랑 틀리게 이제 벼슬이 이제 털로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파마머리한 것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특이해서 또 많이 키우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품종이기도 하고요. 실버 세브라이 반탐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름을 그냥 은수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깃털 같은 게 일반 닭들에 비해 좀 화려하고 무늬가 또 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눈에 봤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품종이기도 해요. 가장 비싼 닭이 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 농장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닭은 어떤 닭일까? 대체 얼마나 닭의 몸값이 비싸길래 부자농부가 닭을 대하는 손길이 이리도 조심스러운지 닭을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나오는 부자농부. 이 품종이 초코 오핑턴이라는 품종인데 저희가 작년까지 마리당 거의 80만 원씩 분양했었던 품종이에요. 한 마리에 80만 원?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둥글둥글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 온순해가지고 사람들이랑도 친밀도가 좋아요.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안 쪄요? 네, 쪼지는 않아요.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초코 핑턴 반탐. 닭을 먹어만 봤지 이렇게 안아본 적 없는 담당 PD. 신기하다. 이 사람의 품은 마음에 든다. 한 마리 데려가서 키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싸서. 우리는 귀하신 몸이 닭. 닭들도 저희가 키우는 이제 관상닭 품종들도 그 시기나 그 해에 따라서 인기와 희소성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구경 좀 하고 시켜주시죠. 네, 안에 들어가서 일단 구경하시고요. 예. 제가 닭은 지금 잡아가지고 저 담아 드릴게요. 관상용 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닭을 보여주며 상담까지 직접 한다는 부자 농부. 지금 충주에 사는데 은퇴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조그만 집을 져가지고 닭장을 하나 지어놨어요. 한 서너 마리 사다가 키워볼까 하고 사러 왔어요. 관상용 닭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알을 옛날에 우리는 알만 이렇게 나가지고 먹는 걸로다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관상용 닭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건 이제 우리 잘 몰랐는데 아주 좋으네. 응? 이거 해볼만 하네요. 이건 알도 잘 품고 병아리 잘 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키울만 나요. 요거를 한 마리하고 세 마리 할까요? 예, 그렇게 담아 드릴게요. 멀리서 온 손님의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함께할 닭이 다치지 않게 데리고 나오는 부자 농부. 살살 다루달란 말이 더. 오랜 고심 끝에 부자 농부가 추천한 닭을 분양받은 손님. 전원주택에서 닭을 함께 지낼 소감은 어떨까?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아주 그냥 상태도 좋은 것 같고 친절하시고 좋으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닭과 함께하는 행복을 또 전파하게 된 뜻깊은 시간. 손님이 돌아간 후 이 닭장 저 닭장 기웃기웃거리며 기다란 독으로 뭔가를 꺼내 나오는 부자 농부. 뭐 하는 걸까 들여다보니 그 기다란 독으로 꺼내는 것은 달걀? 집게로 하나하나 집어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달걀을 낳죠. 부화할 수 있는 유정란은 지금 낳고 있고요. 이제 계란을 줍다가 좀 금이 가거나 깨진 것도 계란을 주스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닭과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이 별난 독으로 달걀을 쏙 집어 꺼내는 부자 농부. 대체 왜 이 집게로 달걀을 줍는 걸까?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닭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서 좀 주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게 마침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트에 갔는데 이 부분이 좀 오목하게 돼 있고 고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집게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집게는 신발을 정리하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고.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머리를 쓰면 능률이 오른다. 부자 농부의 능률을 올려주는 것이 또 있다는데 달걀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부자 농부. 적고 또 적는데 달걀에 계속 뭘 적는 걸까 했더니 계속 뭘 표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닭장마다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 번호가 저희 이제 관리 번호인데 이제 관리 번호를 이렇게 다 적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번호로 어떤 닭의 품종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계란의 품종명을 쓰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관리하고 있어요. 각 품종마다 숫자를 달리해 달걀까지 철저히 관리한다는 부자 농부.
달걀은 모양도 색도 똑같아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라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닭장과 같은 숫자를 적는 것. 달걀의 해당 숫자까지 전부 체크한 후 부자농부가 향하는 곳이 있으니 부자농부가 사시사철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라는 이곳 대체 뭐하는 곳일까? 여기는 저희 이제 부화하는 부화장이에요. 부자농부가 매일 수거한 달걀은 이곳에 가져오는데 어미 달걀 따뜻한 품을 대신해 달걀을 부화시키는 곳이라고. 365일 매일 부화기가 저희는 돌아가요. 뭐 분양할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키워 올려서 다시 이제 번식을 해야 될 품종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쉬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화기는. 기계로 부화를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온도와 습도. 부화 온도 같은 경우에는 37.5도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습도는 60%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이제 부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온도랑 습도만 꼭 잘 지켜주시면 거의 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창 부화 중인 달걀을 꺼내는 부자농부. 오늘이 이제 18일째 되는 날이라서 21일째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발생실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검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꺼내놨어요. 이 검란 과정은 유정란을 구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계란을 검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값비싼 후레쉬 형태로 된 검란기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저희 생활에는 다 스마트폰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후레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싼 검란기 대신 생각한 것이 이 스마트폰의 플래시. 진짜 움직이는 게 보인다, 보여? 일단 무정란이나 발생이 안 된 것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속 안이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죠? 값비싼 검란기가 아니더라도 확인 가능한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 스마트폰의 플래시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유정란을 선별해서 다시 부화를 시작. 알 속에서 21일 꼬박 웅크리고 있다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본 병아리. 이렇게 병아리들이 태어나면 부자농부의 일과는 더욱 바빠진다. 그래서 요즘 부자농부가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바로 여기. 갓 태어난 병아리들이 들어있다는 상자. 이 상자에서 병아리를 살피는 게 또 하나의 일과라고. 저희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면은 여기서 육추하는 육추 박스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일정한 기간까지 클 수 있도록 이 안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뭐 폴리시종도 있고 자보종도 있고 뭐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사육하는 품종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건 폴리시라는 품종인데요. 이제 병아리 때부터 이런 폴리시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요. 이제 머리에 이렇게 보시면 벼슬이 아닌 털로 이렇게 동그랗게 벌써부터 털이 나 있죠. 병아리 때부터 머리에 수북한 털이 난다는 폴리시 병아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수명이 뭐 3년 산다, 4년 산다 막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닭 수명은 12년이에요. 잡아 먹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이제 질병이 걸려서 도태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래 사는 닭을 못 보는 건데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10년 이상 충분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관상용 닭이랑 병아리 분양으로 연매출 약 1억 2천 정도 되고 있어요. 닭과 병아리 분양으로 1억 2천. 닭과 병아리 분양으로 1억이 넘는 매출을 낸다는 석지훈 부자농부. 석지훈 부자농부는 어쩌다 닭과 함께 제2의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을까? 처음에 이제 농협에 다녔었는데 이제 회사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 생활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뭔가 아쉬운 점도 있고 이제 공허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꼭 왜 이 나이 들어서 노후 생활을 즐겨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지금서부터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일단은 회사를 퇴직하고 이렇게 동물 키우는 일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던 석지훈 씨.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동물을 키우며 살기로 결심했다. 이 닭 시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블루오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해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퇴직 후에 이 일을 딱 시작했는데 역시나 수입은 별로 되지는 않았었어요. 한 달에 많은 수입이 들어와 봐야 뭐 30만 원, 50만 원까지는 벌어봤었는데 그 이상 벌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또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저녁에는 또 세차장 알바도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위해 야간에 또 일을 하는 상황이 또 됐었던 거죠. 고심 끝에 관상닭 분양 사업을 시작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던 수입.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기면서 부자농부의 책임감은 막중해졌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관상용 닭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의 고양이나 강아지 애완견 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점차 도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입되는 과정 중에 내가 이거를 선두에 앞장서서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막 비전으로 보였어요. 해외에서 반려동물로 닭을 키우는 사례들은 그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미래의 반려동물 문화를 개척해보자는 정신으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농장에 도착한 그가 출근하자마자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바로 닭들의 끼니 챙기기. 그런데 사료 위에 뿌리는 노란 가루,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생내가 확 나는데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 가루? 우리가 아는 그 메주로 만드는 청국장? 이제 닭들이 성장할 때 아무래도 질병 같은 것도 조금 덜할 수가 있고요. 일단 변 냄새가 확실히 덜해지기 때문에 사육장의 암모니아 가스도 확실히 감소가 되고 특히나 냄새도 많이 절감이 돼요. 그런데 영양 가득한 사료에 달걀을 넣더니 고루 섞어주는 부자농부. 사료, 청국장 가루에 달걀까지? 좋은 것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랄까. 계란에 있는 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닭사료에 첨가가 됨으로써 뭐 영양분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부화가 안 된 알들이 나오면은 간혹 이렇게 사료에 주고 있어요. 가끔 부화에 실패한 달걀은 이렇게 사료에 넣어 닭에게 주는데, 어려서부터 동물들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직장을 다닐 때도 닭을 키웠다는 부자농부. 그렇게 단연간 닭을 키운 노하우로 닭의 사료를 직접 만들었고 하루 숙성한 후 매일 아침 이렇게 배식하고 있다는 거. 냠냠냠, 맛있다. 관상용 닭이다 보니까 털의 윤기라든지 건강한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닭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배식하면 깨끗한 물을 채워주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 이렇게 매일 주는 깨끗한 물은 닭의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한다. 샘물이다. 캬, 시원하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통의 생김새가 다소 생소하다. 이 물통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PT병에 저희가 니플이라는 것만 달아준 거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그 자전거 물통 거치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냥 뭐 저희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중이에요. 닭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급수통도 만든 것처럼 농장 구석구석 비용 절약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다고. 잠시 후 쉬지 않고 뭔가를 작업하는 부자농부. 뭐 하는 걸까? 주문 들어온 계란을 배송 보내려고 택배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달걀도 특별히 보네?
네, 저희는 계란을 다 택배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택배로 보낸다? 달걀인데 예. 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그 택배용 계란 박스를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게 되면은 택배 과정에서 흔들리거나 던졌을 때 계란이 파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PD님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이거 그냥 높이 던져도 돼요? 예, 높이 던지셔도 되세요. 무언가 불안불안한 눈빛의 부자농부. 드디어 PD의 손을 떠난 달걀 포장 박스.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상자를 열어보는데 오이 흠집 하나 없는 달걀. 달걀에 그마나 안 갔다. 세상에 부자농부가 큰소리친 이유가 있네. 보시면은 이렇게 다 멀쩡한 거 보이시죠? 한 알에 2,000원부터 또 5만 원대까지 하다 보니까 10,000원짜리 알이 40개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만한 박스 한 개에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더 이상 고가의 달걀이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업체들과 함께 연구했다는 부자농부. 주문 건수로 따지면 하루에 한 20에서 30박스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 유정란으로만 연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유정란 연 매출로 1억 8천만 원. 닭 병아리에 이어 유정란을 분양해 3억이라는 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그날 오후 종일 닭을 돌보던 부자농부가 닭이 아닌 나무로 뭔가 작업을 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붙여 만드는 모습이 여러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부자농부. 지금 산란통 제작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산란통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을 산란통을 직접 만든다는 것. 그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목공을 배운 건가 싶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다. 처음에는 저도 취미로 하다가 이게 재밌어가지고 주말마다 취미로 했었거든요. 제가 쓰려고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하나의 또 이것도 사업 분야가 된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취미를 접목해서 즐겁게 돈을 벌어라. 취미에서 시작한 것이 어쩌다 보니 부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데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제 다. 한두 시간 만에 뚝딱 완성한 부자농부표 산란통. 닭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보금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자농부는 산란통뿐 아니라 육축이, 닭장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해 6차 산업으로 이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제품 하나당 저렴한 거는 5만 원서부터 좀 비싼 거는 20만 원대까지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월 평균으로 잡으면은 약 2천 정도 할 것 같아요. 월 평균 2천이면 연 2억 4천만 원. 취미로 시작한 목공을 사업에 접목시킨 결과 5억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었다. 경험을 토대로 정성을 더해 만든 제품들은 꼼꼼하게 포장돼 소비자들에게 향한다. 배송을 끝낸 뒤 부자농부가 도착한 이곳, 엄청나게 큰 창고인 것 같은데 이곳엔 왜 왔을까? 창고에서 일하는 모습이 한두 번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여기 창고는 저희가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무실이자 창고공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부자농부는 닭을 사육 분양할 뿐 아니라 관련 용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추가적인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장했을까? 농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뭐 용품 판매라든지 사료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뭐 하고 싶은 그림들도 많고 이거랑 연계된 사업들도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꼼꼼한 쇼핑몰 관리와 운영은 기본. 직원들과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낸다는 부자농부. 같이 밥 먹으면도 재미있게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나이가 조금 우리부터 있어도 그래도 우리랑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도 해요.
그래도 열정과 그다음에 성실함 이게 아마 주무기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전부 해외에서 직수입해온 것들이라는데 그렇다면 온라인으로만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저희 이쪽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는 연매출로 한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하고 있어요. 쇼핑몰로만 15억? 분양, 제품 제작, 판매, 닭을 키우는 데 관련된 제품들로 인한 매출까지 계산해보면 20억 이상! 관상닭으로 20억 매출을 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을 살펴보면 세계화에 발맞춰 길을 개척해야 내게 비전으로 다가오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야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취미삼아 즐겁게 일한다면 부자농부가 되는 방법은 따라온다고. 이로써 석지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저한테는 사실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재미있게 즐기는 내 취미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보다는 그냥 매일 일상이 내 뭔가 새로운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전의 부자 농부의 발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닭을 통해 자연과 공감하고 삶의 행복을 얻는 부자 농부. 언제나 도전하고 연구해 새로운 농업 트렌드를 지향하는 석지훈 부자 농부를 응원합니다.